지난 주말 화이자 측과 백신 2천만 회분을 추가 계약하였습니다. 이제는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국민들께서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2위와 4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는 잘하고 있는 건지 논란이 꽤 많았었죠. 정부가 주말 새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백신 대란을 보면 실제로 우리 손에 백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화이자 측과 백신 2천만 회분을 추가 계약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총 1억 9,200만 회분, 즉 9,9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백신 가뭄 등을 지적하며 국민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기도 하였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좀 꼼꼼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직무대행 얘기는 전체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 우리나라 모든 인구가 1.9회 정도 맞을 수 있는 이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현정 의원님, 네. 그동안 백신 가뭄이다, 백신 수급 어렵다 그랬는데 화이자 쪽이 좀 입장이 바뀐 겁니까?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홍남기 대행이 이야기한 거는 일단 계약 베이스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화이자 등등 포함해서 이 백신 회사들과 계약을 한 전체가 이제 9,900만 명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화이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화이자 백신의 원래 생산업체는 이제 바이오엔테크라고 독일에 있는 이 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개발을 했고 화이자가 제약회사, 글로벌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화이자가 이제 생산을 해내는데 원래는 이 화이자의 공장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생산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이게 원활한 수급이 잘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증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EU 같은 경우도 18억 명분을 일단 계약을 했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최근에 이제 계약을 성공을 시켜서 3분기에 일단 이제 2천만 명분을 일단 도입하기로 성공을 했거든요. 특히 화이자 백신이 이제 워낙 글로벌하게 인기가 좋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화이자 백신하고 모더나 백신은 mRNA 방식을 통해서 하는 이 백신인데 이게 이제 이 후유증이 없고 일단 특히 혈전 효과가 이제 없다 보니까 다른 백신에 비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이자 백신 측에서 이제 최근에 증산에 성공해서 우리도 이제 계약을 성공한 것인데요. 일단 현재로는 3분기에 들어온 걸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즉 7, 8, 9월 중에 언제 들어올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천만 명분도 현재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야지만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홍남기 직무대행은 집단 면역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 수급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월 28일 보고 드린 대로 1,809회분 그리고 1,200만 명 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사과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게 정부의 얘기인데 여기 보면 계약 물량이 약 2억만 회분, 근데 도입 완료는 400만 분이고 실제로 대다수의 이 백신 확보 물량이 3분기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서 변호사님, 이게 지금 하반기에 물량이 다 몰려있는데 일단 손에 쥐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는데 정부는 그래도 좀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홍남기 장관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장관님, 저는 이제 몇 월 달에 언제 어떤 백신 맞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수많은 국민들이 나는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가?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저는 이제 그 9천만, 이번에 계약을 가지고 마치 이게 야당이 가짜뉴스 퍼뜨리고 언론에 한 것처럼 계속
자신감 있게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원과 저는 과연 이게 계약이 확보냐? 확보라는 거는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접종 단계 직전까지 갔을 때 그게 확보 아닙니까? 옛날에 대통령이 전화통화에 모더나 상반기 중에 뭐 확보 이것도 이게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세균 전 총리가 결국 미국에서 이제 전략물자인데 계약 때도 수출을 금지하면 어떡하느냐? 그럼 이게 깡패 국가는 한다 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상황 변화를. 따라서 저는 너무 정부가 이제까지 언론이든 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게 없단 말이에요. 정부가 이게 전부 다 원래 약속대로 못 지킨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이게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지 오히려 이제 그 큰 소리 칠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 지금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국민적 불신을 다 가라앉힐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실상 이게 그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접종이 가능한 단계 그게 확보란 뜻이 아닌가 요건가 그래 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하반기에 목표 물량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백신을 손에 쥐고 네. 접종 직전 단계까지 가는 게 국민적으로든 신뢰를 회복하는 데 꽤 중요할 텐데.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 네. 다음 화면을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근데 이제 앞서 그 화면에서 봤듯이 지금까지 백신 도입 일정 지연된 사례는 없다. 사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정부 당국이 좀 공감하면서도 네. 그럼 정확히 월별에 언제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월별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스케줄링을 딱 했다가 그 날짜가 약간씩 미뤄지거나 이게 당겨지게 되면 오히려 불안감이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분기별 계획은 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서정현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좀 팩트를 바로잡아야 될 게 예. 모더나가 상반기에 확보됐다고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아직 지나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워딩은 정확히 뭐였냐면 원래 3분기 도입이 시작되기로 했었는데 도입 예. 시기가. 근데 그게 2분기로 당겨질 예정이다. 그러니까 2분기라는 게 지금 6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원래 약속했던 2천만 회분이 전부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200만 회분인가요? 전부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그때가 이제 더 당겨져서 원래 3분기 때 시작될 게 2분기부터 시작돼서 좀 일찍 빨라졌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2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2달하고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때 이미 그 스케줄링에서 그 2분기 때 도입이 시작되지 못했으면 그때 비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아직 도입 2분기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계획대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저 말 중에 특히 사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워딩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이렇게 정부가 이건 홍남기 부총리의 말이 아니라요. 그래서 정부죠.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정부가 그 방위대책본부가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를 하면 오히려 또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증폭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나온 워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상호 부대님 제가 사실관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분명히 강민석 대변인이 지난 작년 12월에 네. 모더나 백신 조기에 2분기로 끌어올 수 있다라고 했다가 예. 지난주인가 홍남기 부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네.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면서 네. 상반기에 모더나 백신 들어오는 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상반기에 완료하기 어렵다는 표현이었고요. 예. 저 홍남기 부총리의 그 발언은 그 이후에 다시 또 자료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다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이제 뭐 어떤 대정부 질문을 하다 보면 강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얘기를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워딩이 지금까지 백신 도입 일정이 원래 계획에서 지연된 게 단 한 차례도 없다. 그걸 다시 정리해서 발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애초에 했던 얘기는 상반기 도입이 쉽지 않다고 도입을 다 일단 맞다. 얘기를 했다가 그렇습니다. 했다가 다시 정정했다 이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다 완료하기는 쉽지 않을지 몰라도 도입 시기 자체가 늦춰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구자영 차장. 네. 오늘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예, 다음 화면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야당 언론 가짜뉴스로 백신 불안을 조성하는 게 집단 면역 시기를 앞당기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접종 속도전을 강조했거든요.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상호 부대변인 얘기도 그렇고 홍남기 그 국무총리 대행 얘기도 그렇고 정부가 얘기하는 시점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심리적 그 시점에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4월이니까 2분기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2분기에 접종하기로 한 목표가 언제 도대체 달성되는 거냐. 2분기에 맞기로 한 사람들은 내일이라도 맞을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데
지금 정부 당국자들의 얘기는 2분기 끝날 때까지 아직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많은 백신을 들여와서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앞으로 2분기 끝날 때까지의 계획을 지금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들은 2분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와 그 여당의 얘기는 여당도 이제 앞으로 백신이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들어온다라면 이제 많은 물량의 백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접종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접종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나 언론이 문제제기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를 좀 촉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빨리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나라는 일단 지금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자 계획대로 좀 빨리 좀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지금 현재 접종률이 4.4%예요. 예. 자 그럼 이 접종 속도를 좀 높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걸 여당이 그러면 정부 여당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한 좀 참아주십시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부 여당의 태도 아닌가요? 근데 이걸 지금 가짜 뉴스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지금 약속 안 지키고 없다라고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지금 정부가 할 태도입니까? 그리고 지금 말꼬리 잡기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모더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연말에 대통령이 모더나 화상 통화를 통해서 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2분기에 들어온다고. 근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대 답변에서 2단계 들어오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문제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러면 스케줄을 밝혀야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문제제기하는 걸 갖다가 무슨 야당에서 언론이 가짜뉴스로 이야기를 한다? 이게 왜 가짜뉴스죠? 당연히 국민으로서 가지는 의문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예. 정부가 이거는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죠. 조상호 부대변인, 여기 도움 말씀을 이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여당의 수장이 가짜뉴스로 국민적 백신 불안을 조성한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꼬집고 있거든요. 조상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백신 같은 문제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스케줄에 어떤 애초에 계획했던 일정과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다거나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 계획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완전히 무슨 인디언 기후 지내듯이 야당식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괜한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예를 들면 그때 스푸트니크 V 얘기도 있었지만, 러시아 백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기하고 또 그다음에 그 백신을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예를 들면 기업인을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민관이 합동해서 움직인다든가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건 좋아요. 근데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반복하는 건 오히려 국민들에게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면서 이 전체적인 방역 대책 자체를 갖다가 피로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와 국민 사이에 그 괴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정부는 백신 수급 계획도 다 세워놓고 있고 접종 계획도 다 세워놓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이 알고 싶은 건 도대체 나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 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다 보니까 이 정부의 이 계획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 수급 계획과 함께 국민의 대국민 접종 계획까지도 소상히 밝힌다라면 그런 괴리를 좀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연령대가 언제 어떻게 정확히 맞을지를 어느 정도는 이제 말씀을 좀 해줘야 된다.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라면 나는 40세의 건강한 남자라면 9월 중순 정도에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백신은 제대로 들어오는 거냐, 들어온다라면 나는 언제쯤 맞을 수 있는 거냐, 3분기에는 맞을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지금 싹트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국민들에게 조금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 변호사님, 불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선 경찰관들의 이제 백신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비교적 좀 안정성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얘기 때문에 불만 목소리들이 경찰 내부에서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백신 선택권이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 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현재 30세 미만은요, 희귀 혈전증 때문에 30세 이상만 이제 백신을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나이가 32살이다. 그럼 이게 30 밑으로는 부작용 때문에 안 하면서 30 넘었기 때문에 맞으라면 누가 이게 흔쾌하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현재 절반 정도만 지금 이게 동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경찰이나 소방이 대국민 봉사업무를 하니까
국민들한테 피해를 안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건 맞지만 예.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30 미만은 안 맞고 위험한 걸 30 이상만 강제로 거의 뭐 자율이지만 사실상 이게 강요하는 분위기는 저는 안 맞고요. 이거는 이제 그 화이자든 모더나든 여러 가지 게 들어왔을 때 좀 선택권을 주가지고 자율적으로 이게 그 흔쾌히 맞을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제도 변경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근데 이제 서 변호사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분명히 우리가 확보된 물량이 있고 그 세대별로 혹은 뭐 개인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위험해서 못 맞겠는데라고 하다 보면 전반적인 국가적인 백신 접종에 막대한 차질이 빚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모르지만 실제 외국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확보해놨고 이렇게 다시 수출하는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그 국민의 건강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보다 선택권을 주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정부 말대로라면 백신 가뭄은 한숨 돌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일 백신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거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4개사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외국과 계약을 다 맞춰버리고 뭐 몇 배로 계약을 해놓고 우리 국산 백신이 개발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5,600만 명분이면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보다도 더 충분한 양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석 달 전 저 발언과 비슷한 얘기를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어요. 혹시라도 후반기에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다. 위원장 의원님. 네. 정 전 총리가 어쨌든 계속 코로나 혹은 백신 수급 확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아마 정세균 전 총리도 저게 이제 본인이 백신 전문가는 아니니까 누군가가 주입을 해줬을 겁니다. 저런 방식으로 백신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텐데. 자, 이 김호란 전 방역관도 그날 방송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저런 주장을 했어요. 백신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데 뭘 빨리 할 필요 있냐. 우리는 골라서 하면 된다.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정부 그 TF팀에 들어가 있는 백신 전문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거의 뭐 하위권에 지금 백신 접종률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빨리 맞아서 빨리 왜 예를 들어서 집단 면역을 왜 못합니까? 근데 지금 정부는 보면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백신이요.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지금 각각 백신 확보전에 들어가서 지금 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일단 자국에 다 접종을 하고 나머지 남는 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건 아예 안 놓으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 확보가 돼 있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도 지금 국방물자로 지정을 해서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많은 양을 국내에 확보하고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러면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나라 수출해도 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주장하듯이 북한에 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저는 참 별 걱정을 다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과도하게 들어오면 걱정하시기 전에 일단 물량이라 좀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걱정을 하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의료체계가 세계적으로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인데 문제는 하루에 3만 명밖에 못 맞춥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체계를 정상 가동하면 150만 명 맞출 수 있어요. 한 달이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것밖에 못 맞추죠? 결국 물량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로 안전성 있는 화이자 백신을 맞겠다는 욕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보한 게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화이자 백신을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좀 더 미리 노력을 못했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 과도하면 어떡하느냐 정말 별 걱정 다 하십니다. 구자무처장. 네. 근데 정세균 총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후반기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국내에서 백신이 개발됐을 경우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국민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지금은 백신을 맞고 싶어도 백신이 없어서 맞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3분기가 되거나 4분기가 되면 정세균 총리 말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계약된 물량도 우리 국민 2번씩 맞을 수 있는 물량을 계약 물량으로 좀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쯤 남아서 백신이 만약에 몇 천만 명분이 남아돌면 아마 언론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혈세를 낭비했다라고.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백신을 맞고 싶어도 백신이 없어서 못 맞기 때문에 정부를 질타하는 것이고,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얘기는 3분기, 4분기가 되면 충분한 물량이 들어오고, 그때쯤 되면 충분한 물량을 넘어서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남을 수 있다. 지금은 국민들의 요구와 그 요구를 수용을 하지 못하지만 3분기, 4분기가 되면 국민들이 맞기 싫어도 맞을 수 있는 물량이 훨씬 많아진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지금 어떤 그 요구하고는 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지사가 본인 SNS에는 국민 안전에는 부족보다 과잉이 낫다. 정 전 총리가 조금 각을 세우는 모습도 읽혀졌는데 다음 걸 볼까요?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이 지사와 정 전 총리의 설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오늘 아침에 정 전 총리가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대해서 그분이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다. 내용 알면 그런 말씀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저렇게 말씀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정부건 지자체건 어디가 됐건 노력은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노력을 다하는 와중에도 당연히 그 협상이나 어떤 전체적인 업무의 중심은 방역대책본부라든가 아니면 질병청이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이 지금 주도하고 있고, 실제로 그 이재명 지사도 본인이 뭘 협상해가지고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 보니, 내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해 보니,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도 이제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가 굉장히 권위 있는 논문에 실려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됐으니 한번 질병청에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냐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선출직 공직자로서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력들을 더하는 작업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질병청에서 과학적 접근하에 자신들이 가진 노하우로 협상 상대를 정하고 그다음에 협상 절차를 진행하겠죠. 근데 그러한 노력까지 저런 방식으로 뭐 약간 비꼬듯이 비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좀 그게 의문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끼리 하는 얘기긴 한데 소모적 논쟁이나 이런 그렇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백신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종로구청에 대통령 방역수칙 위반 민원이 접수됐는데 무슨 얘기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전직 참모들하고 이제 그 고별 만찬을 했거든요. 예. 만찬을 했는데 이제 그 4명을 부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까지 치면 5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을 낸 분은 공적인 모임은 5명이 넘어도 되지만 그렇게 공적 모임을 전후한 식사 모임은 어차피 이게 4인 제한 있잖아요. 예. 이게 그대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런 민원을 이제 종로구청이 냈거든요. 저는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민원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식사하고 뭐 술을 따라주고 이런 모임은 이게 저는 4인 제한이 적용돼야 된다 봐요. 예. 그거는 이게 공적인 회의나 이 모임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도 이게 종로구청에서도 상당히 그 주시하면서 조사하니까 반드시 저는 조사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또 중요한 게 그 대통령의 특권하고 관계없어요. 대통령은 이제 그 형사상의 소추 특권만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행정이나 민사는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그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지금 이게 국민이 가장 힘든 게 식당이 4인 제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청와대도 모범을 보이셔야지 5인은 좀 경솔했다. 저는 이래 봅니다. 글쎄요. 대통령 5인 이상 집합금지 논란 관련해서 민원이 종로구청에 접수됐는데 일단 제가 방송 직전에까지 확인하기로는 청와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응은 없었거든요. 관련해서 내일도 이 얘기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